자, 계속 보시죠. 자, 기본서 61페이지에 가보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죠. 자, 기본서를 보셔도 되고, 자, 강의 노트 5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그 수업하기 전에 그 일정을 잠깐 공지를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3, 4월 달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할 예정이냐면 민법 총칙을 하고요. 총칙하고 우리가 1, 2월 달에 그 계약법 뒷부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민총이 끝나면 바로 계약법을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그러니까 민총 끝나고 바로 계약을 할게요. 그리고 계약법이 끝나면 민사특별법도 이 3,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지금 일정을 보면 그걸 전체 다 하기는 정규 수업 시간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민사특별 계약법이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일요일 날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민사특별법만 하겠습니다.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시간. 금방 가요, 금방. 아니에요. 노량진에서 이미 했거든요. 노량진 했는데 처음에 다 이런 반응이었어. 근데 일요일날 나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벌써 끝났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요. 정말이에요, 정말 약속해. 금방 벌써 끝났어 이렇게. 좀 더 해줘봐요, 막 이런다니까. 우리 학원 거 보지 뭐 노량진 걸 보려고 그래? 민특을 찍은 게 아니라 진도 보강을 해놨다고. 진도 보강. 그러니까 민특은 똑같아요. 아직 한 군데도 한 적 없어. 예, 한 군데도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아마 그 시기 봐보세요. 민총 끝나고 계약법 끝나고 민특 할 때 정도 되면 코로나 다 정리돼 있을 거야 아마. 그때 맞춰서 할 거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자, 그러니까 순서가 민총 끝나고 계약법하고 민특은 보강으로 할 거고, 그리고 물권법 순서를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아마 다음 주에 이게 다 완성본을 받아보실 것 같으니까 이거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돼. 이거 하고 요약집하고 기본서랑. 기본서를 왜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그 3, 4월 달에 이론을 완성을 제가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법정사건 아예 손도 안 됐잖아요. 등기편도 손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압축해서 제 판서를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그 4까지만 기본서를 같이 가지고 다니시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4월 달까지 해서 이론을 전부 다 완성을 시켜드릴게요.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그냥 그 강의 노트 5페이지를 보세요. 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이거 103조의 하나 예죠. 에? 반사회적행위가 뭐가 있어요? 반사회적행위가 뭐가 있냐고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반사회적행위 전체가 정의에 반한다, 인륜에 반한다, 심하게 제한, 불공정행위.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큰 틀로 보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반사회적행위 하나 예라고 예. 되셨나요? 그러면 반사회적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무효죠? 불법 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 안 되죠? 자, 다시.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자, 뭐가 되는 거죠? 103조 무효인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반사회적 행위. 그러면 자, 불법 원인 급여돼서 무슨 청구 안 돼? 반환 청구 안 돼.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도대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 그랬더니 이걸 일명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폭리행위.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누군가가 폭리를 취했다. 좀 이 소리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자, 성립 요건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자격증 그리고 기타 웬만한 시험에 민법은 다 들어가요. 거의 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어디서 출제하냐면 성립 요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리가.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가 자 무슨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고 요건. 그러니까 불공정이 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 요건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주관적이라 하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은 내용 이렇습니다. 내용 이렇게요. 주관적, 객관적.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라면서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뭘 취했다? 폭리. 그러면 한 사람은 자 폭리 취했다. 그러면 반대 사람은 뭘 봤을까요? 피해. 그래서 자 폭리자, 피해자. 이렇게요. 다시요. 자 폭리를 취한 사람 피해자 그랬는데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는 어떤 상태에 이하되죠?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엔드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개를 한 개를 충족하시면 돼요. 셋 중에 하나이면 된다. 하나. 그리고 폭리자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자 플러스 그걸 뭐 할 의사 이용해 먹을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악이. 자 그러면 자 앞서게 볼까요?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이용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걸로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았다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걸 뭐 해먹을 의사? 이용 의사. 그걸 뭐라 그래? 악의. 그러면 악의는 불공정 행위에서 악의는 불공정 행위의 성립 요소 이다 아니다. 이다. 성립 요건이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불공정 행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요. 그리고 자 객관적 요건은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자 현저한 끝났네요. 현저한 심한 그거 아닙니까? 자 불균형이 일어났다 이 소린 거예요. 자 다시 또 언제 이런 기초를 해보겠습니까만은 기초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제가 앞에 계신 분하고 매매할 건데 봐봐요. 자 급부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넘겨준다. 반대급부 반대로 1억 받기로 했다. 불공정이다 아니다. 어쩌면 11월 달이나 1월 달이나 3월 달이나 대답이 그렇게 똑같았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지금 세 번째 물어보고 있는데 똑같이 대답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된다고. 아니 이분이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팔겠다는 것도 내 맘이지 그게. 그게 무슨 불공정이 이게. 짜증나시나 봐. 5천만 원을 내가 팔게. 된다니까 내 맘이야 내 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불공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됐을 때.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그럼 여기서 이제 피해자인데 피해자. 자 궁박인데요. 궁박. 정신적 궁박, 심리적 궁박, 경제적 궁박 다 포함. 절대로 안 틀린다. 절대로 여기서는. 자 그러면 제가 궁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라우마. 자 다시 기초부터 해봐요. 제가 이분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트라우마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고시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좁은 데를 싫어한다니까요. 좁은 데만 들어가면 빨리빨리 일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 사실을 이분이 어떻게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넓은 데가 있는데 나를 골방으로 유도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서 귀찮으니까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1억에 그냥 계약해버렸다고요.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정. 되셨습니까? 궁박을 앞으로 뭐라고 하면 돼? 트라우마.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다 없다는 누구만 알겠습니까? 자기만. 일단 하나 잡아놓으셔야 돼. 다시요. 자 신중하지 못했다. 경솔. 자 그리고 경험이 없다. 무경험인데 여기는 자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 수준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경험 부족, 무경험 이러시면 돼요. 그냥 다시요.
불공정행위가 되려면 자 공박, 경솔, 무경이 다 필요해. 중 하나야. 중 하나. 자 지금부터 그러면 공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 이거 누구만 안다? 본인만. 그러니까 아마도 쟤한테는 저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야 라고 추정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걸랑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박, 경솔, 무경험은 자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피해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자가 모두 다 입증을 한다니까 이게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불공정행위가 떴다. 그런데 뭔가가 추정된다. 그러면 다 틀린 거라고요. 무슨 자가 안 돼? 추정 안 돼.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자 다시. 근데 본인이 직접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할 거예요. 대리인이 이렇게. 자 그래도 공박은 트라우마는 누구만 안다? 본인. 자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자 공박 본인 시작. 공박 본인. 그래서 자 공박이라는 말이 보이면 트라우마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솔과 무경험 이 두 가지는 이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 할만하죠. 아하 그러면 사람 쪽에서 피해자는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를 갖추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박은 트라우마고 자기만 아니 자 무슨 자가 안 되고 추정 안 되고 다 자기가 입증을 하는 거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공박은 누구 기준이다? 본인. 그리고 폭리자는 쟤한테 저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만 가지고 되고 안 되고 무슨 의사? 이용의사 다 예의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는 이제 불균형인데 자 여기 보시죠. 자 불균형 판단 시점 이거 해줬는데 판단 기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성립시 체결시 자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요. 후사정 고려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죠. 가방을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자 계약금 잔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약금까지 줬습니다. 근데 잔금 날짜가 됐다고. 잔금 날짜가 이렇게. 근데 이게 국가가 임야거든요. 잔금 날짜가 됐는데 이 토지가 1680배의 집가상승이 일어나. 이렇게요. 몇 배가 뛰었다고요? 1680배. 그러면 나눠봐요. 계약할 때는 이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면 불공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잔금을 지급할 때로 봤더니 지금 불공정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행위가 불공정이다 아니다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계약서 쓸 때. 그럼 이건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후사정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한 현저한 불균형이란 주관적 자 그리고 객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표의자 입장으로 한다. 아니면 제3자 입장으로 한다. 표의자 입장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억소리가 날 정도의 불균형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인데 돈이잖아요. 돈이란 무릇 사람마다 이 눈높이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교수님 올해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저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잡아. 아직까지 잡지를 않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저한테 친구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 친구 이름이 뭐야? 철이. 걔 아들이 그 축구 선수거든요. 축구 선수. 그런데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MVP 먹었다고.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겁나 좋겠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야 승현아 기분 좋은 일 있다고. 그래서 야 원주 와라. 내가 고기 한 방 쏠게. 갔단 말이에요. 원주에서 최고 맛있는 한우를 쏜다는 거야. 고기를 쏜다는 거야. 나는 횡성 한우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럴 때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 돼지 껍데기집으로 데리고 가려니까. 날 돼지고기 먹지도 않는데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마다 이게 눈높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봐봐요. 자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00만 원만 차이라도 그렇게 크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객관적으로 제3자 누가 보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세 번째. 자, 효과. 자, 그러면 불공정행위가 되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이건 이미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04조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103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해봐요. 뭐 하기 전이야? 이행하기 전이야?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자, 두 번째. 자, 이행을 했다. 그렇죠. 자, 이행을 해버렸다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청구 안 돼요? 반환 청구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좀 가르쳐 줘봐요.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안 돼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자,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고 자, 폭리자가 있다면 여기서 불법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얘가 불법을 저지른 거지. 피해자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자,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안 돼.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폭리자는 무슨 청구 안 되고요. 그렇죠. 반환 청구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피해자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무슨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반사적 행위의 일종으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해자, 폭리자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 한 사람만. 불법을 저지른 자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무슨 정무요? 무슨 정무요? 절대적 무효. 무슨 뜻이죠? 절대적. 다 취득 못해. 자, 네 번째. 뭐 안 돼요? 추인 안 돼요? 다시. 자, 반사적에는 뭐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됐잖아요. 추인 안 돼요. 다섯 번째. 전환은 돼요. 전환은 돼요. 103조는 뭐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뭔 환은 된다요? 전환.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저 좀 잠깐 보세요. 자, 제가 골방에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답답해하고 빨리 일을 끝내려고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분이 나를 골방으로 유도해 들어갔다고. 그러면 들어간과 동시에 귀찮아. 그래서 10억짜리를 이렇게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골방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제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저로 다시 딱 눈빛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골방에서 이러다가 거기 딱 그러니까 이분이 보자마자 바로 내가 뭐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선생님 미안해요 하고 9억을 더 줬다니까 다시. 그럼 불공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환은 된다고요. 근데 추인이 안 된다는 말은 10억 대 1억 그 상태로 인정이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불공정인데요. 그래서 뭔지는 안 되고 추인 안 되고. 자, 저는 설명을 했고 자, 문제 풉시다. 103조는 뭐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불공정에는 뭔 환은 된다? 전환. 여섯 번째. 자, 부재소 합의를 해봤자 이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저 좀 보십니다. 자, 이분이 저를 골방으로 유도를 했어요. 자, 골방에서 나가면 소송 올 것 같으니까 골방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나가더라도 여기서 벗어나더라도 자, 부재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골방에서 합의했다고. 그래봤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재판 보세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 안 되는데 누구만 안 되는 거예요? 폭리자만 반환 청구 안 되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다 뭐 못해? 취득 못해. 뭐 안 돼?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죠? 전환은 된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골방 안에서 부재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해봤자 무효. 되셨나요? 자, 네 번째. 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불공정 행위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자, 증여로 가지고 왔다면 증여에는 반대급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대급부가 없지. 그러니까 불공정이 안 된다고요. 일방적으로 주는 건데 어떻게 불공정이 일어나. 그리고 자, 경매는 성질상 될 수가 없다니까요.
10억짜리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시가가 10억이야. 근데 희한하게 이게 계속 유찰 3억에 낙찰됐다고. 그럼 아니 불공정입니다. 시세가 10억인데 3억이라니요. 경매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된다. 여기는 된다. 단독행위. 단독행위. 그러니까 무슨 뭐 권리의 포기랄지 포기 이런 것들. 포기가 단독행위 아니에요? 혹시 이 판례 기억나십니까 이거? 구속된 남편. 구속된 남편을 고소 취하시키려고 구속된 남편을 꺼내려고 자 1억의 채권을 포기한다. 봐봐요. 단독행위는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단독행위는 반대급부가 있다니까요. 반대급부가 있는 거지. 구속된 남편을 꺼내기 위해서 포기니까 1억 안 받을 테니까 고소 취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불공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자 마무리.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봐봐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봐봐요. 자 피해자는 어떤 상태 되죠? 시작.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를 갖추시면 되고 여기서 공박은 트라우마,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공박 다 포함한다. 되셨나요? 그리고 자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의미하죠? 뭐라고요? 거래 일반. 이걸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그래도 공박은 트라우마라면서요. 누구만 아는 거야? 본인. 시작. 공박 본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폭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불공정이죠. 그거 안 되고 뭐 이용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 소린 거예요.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판단 기준 시점을 언제라고요? 성립 시, 체결 시, 행위 시다. 후 사정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누가 보다도 소리가 날 정도의 불균형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폭리가 돼서 뭐라고요? 무효. 그래서 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던 불법은 금요. 자 불법을 저진 사람은 반환 청구 안 돼. 폭리자는 반환 청구 안 돼. 피해자는 반환 청구 못 해. 그 누구도 취득 못 해. 취인 안 돼. 근데 뭔 하는데 전환. 그리고 너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재소 합의 해봤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단독행위는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으니 적용된다. 근데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는 성리상 안 된다. 이게 불공정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고생하셨고요. 자 기본서로 좀 가보세요. 기본서. 자 기본서 65페이지 가보세요. 기본서 65페이지 가보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나와 있나요? 강의 노트집에는 이 법률행위 해석을 안 넣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법률행위 해석이 매년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뭐 2, 3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1년 그 강의 제 그 스케줄에서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한다고. 그 전에도 안 했고 이번 수련회 딱 한 번. 5월달, 6월달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돼. 한 번. 알겠죠? 그래서 자 65페이지 법률의 해석에서 이것만 별도로 해서 그 어디 자 그 5페이지 밑에다가 따로 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포스트로 붙이셔도 되고 되셨나요? 그냥 기본서만 보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자, 법률행위 해석 그랬는데 자,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법률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계약. 그리고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해도 되고 의사표시 해석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를 했다. 그걸 해석한다. 이런 소리인데 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방하고 지금 둘이 매매를 하는데 자 의리 자 장난감 1만 개를 이렇게 공급할 거라고요. 그러면 갑은 자 을에게 1만
1만 달러를 준다고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나중에 별도 판례가 나오긴 할 텐데 봐봐요.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들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거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둘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데 계약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을에게 1만 달러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제 장난감 1만 개를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만 달러를 가방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1만 개 다 만들었다고 트럭에 다 실었단 말이게. 근데 문제가 이 달러가 문제지 달러.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달러 그러면 무슨 달러죠? US 달러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갑이 준비한 달러는 홍콩 달러였다고 이게. 이렇게요. 10분의 1. 10배 차이라고 10배 차이. US 달러와 홍콩 달러가. 그래서 얘가 홍콩 달러 1만 달러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이게. 당연히 달러는 US 달러지. 갑이 뭐라 할까요? 그런 달러가 있습니까? 나는 달러는 이 달러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달러라고만 돼 있으니 이 달러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거지. 그러면 갑은 계속 홍콩 달러를 주장할 거고 을은 미국 US 달러를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달러가 이건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발생이 됐다? 분쟁. 그래서 법률의 해석을 한다는 말은 뭐가 발생이 됐다 그러셔야 돼? 분쟁 발생.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다가 US 달러라고 적었다면 분쟁거리가 없죠. 분쟁이 없는데 무슨 해석이 뭐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법률의 해석 그러면 뭐가 발생됐다? 분쟁 발생. 그럼 우리는 분쟁이 발생되면 어디 가서 해결하지요? 법원. 그래서 자 주체는 법원이라고. 법원. 자 법관이. 자 두 번째. 자 해석의 방법. 해석의 방법은 첫 번째가 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무슨 얘기죠? 뭐가 발생이 돼서 분쟁이 발생이 돼서 판사가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거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규범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적 해석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 준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자, 세 번째가 자, 보충적 해석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충적 해석.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자연적 해석. 자,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상대방 입장에서.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앞으로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 표의자,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표시한 거 무시하고 표시는 무시하고 표의자의 진짜 속마음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거야. 자연적 해석.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이제 반대예요. 자, 말하는 사람의 의사는 무시하고 액면 그대로 그냥 표시만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왜? 상대방 있는 법률행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에서는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입장이라는 게 상대방 보호거든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표시 그거 가지고 분쟁 해결한다. 분위기 끝내준다. 좋다. 아주 좋다. 어깨 피세요. 어깨 좀 펴봐. 어깨 펴봐요. 당당하게 좀 펴봐. 괜찮아. 자,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갑하구라고 채권 채무가 있는데, 100만 원의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 근데 얘가 100만 원을 가가지고 돈을 갚지 않아요.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뺀질뺀질 도망만 다니다가 우리 학원 앞에서 딱 잡혔다고. 돈 내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돈 없는데 배째 막 이렇게 나와요.
아나무인처럼 너 경찰서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세무자 잠깐만 돈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지갑에서 64만 원을 꺼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채무자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64만 원을 변제를 하면서 돈을 우리가 받으면 뭘 끊어줘야 합니까?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자 영수증에다는 뭐라고 적어달라고 하냐면 총 완결이라고 적어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겁나 똑똑하죠. 자 그러면 영수증에 총 완결로 적어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은 나머지 36만 원은 뭐에게? 채무는 뭐에게? 면제지. 그지 않나요? 근데 이 채권자의 생각은 채권자의 생각은 일단은 64만 원 받고 나중에 36만 원을 또 받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얘 속마음은 면제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표시만 보면 총 완기라고 적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시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제. 그러면 이 속마음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자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냥 이거만 벗고 룰을 하려고 한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일주일에 또 잡혔다니까. 야 나머지 돈 내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영수증 보여주면 야야야야 네가 총 완결하고 적어줬잖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건 그렇게 표시한 거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 돈 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둘이 소송 붙었다고요. 그러면 자 분쟁이 발생됐다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 거래할 때 자 내가 피해자야. 자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내 속마음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내 속마음이 보여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 그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어찌됐든지 그건 무시하고 표시한 액면 그대로 이거 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하겠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이라 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 봐 이제.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반대 아니에요 반대. 자, 뭐 무시하고 이제는 반대로 표시를 무시하고 의사. 그러면 표시를 액면을 무시한다는 말은 보나마나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서 쓰겠지요. 이렇게. 자, 독일 판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가베라고 하신 분이 커다란 농장을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대저택이 되는 거고 구조가 이렇게. 그리고 저 농장 끄트머리에 원두막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저 끄트머리에. 여기서 여기까지 말 타고 한 1시간을 가야 될 정도의 거리.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치매 걸렸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원두막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서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점심은 난 서재에서 먹을래 하고 말 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면 가족들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인데 이분이 유언장을 쓰십니다. 유언장을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유언장. 근데 어떻게 해놨냐면 유언장에 자, 첫째 아들에게 이 농장 다 준대. 그러면 둘째 아들, 서러운 둘째. 자, 제가 둘째. 자, 좀 미안했나 보지.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뭘 준다고 하냐면 여기 원두막. 이 정도 땅 이것만 주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서재 준다라고 적어놨다니까요. 왜? 이걸 서재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이제 공개할 거 이게. 근데 읽는 순간에 누가 멘붕일까요? 둘째 멘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몽리를 부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표시는 뭘 해놨습니까? 표시를 서재를 해놓은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서재를 달라는 거야. 안방 옆에 붙어있는 서재.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소송 붙은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유언 아닙니까 유언.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뭐 무시하고 표시 무시하고 이분의 진짜 속마음은 서재라고 부른 게 여기 있는 서재일까요? 이걸까요? 원두막이잖아.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해석 방법을 뭐라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다시요. 정리해 봅시다. 지금 분쟁이 발생이 돼서 이걸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 가지고 좀 전에 봐보세요. 우리 좀 전에 매매했는데 매매는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걸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홍콩 달러가 돼버린 거냐 무조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법률의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 말하는 사람이 뭘 무시하고
의사는 무시하고 표시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분쟁 해결한다고. 근데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뭘 반대로 뭐 무시하고 표시 무시하고 뭐 의사. 근데요. 자,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인데 그러면 자, 교재 66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기본서. 자, 칠판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면 무슨적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무슨적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규범적 해석. 근데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인데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서 그게 그 유명한 오표시부의 원칙이야. 오표시부의 원칙. 자,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표시부의 원칙. 오표시부의 원칙. 자, 더 나가기 전에 저 잠깐 보세요. 칠판 봐봐요. 자연적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쟁 해결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면 뭐 무시하고 표시 무시하고 의사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칠판 봐봐요.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X. 주로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없으니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표시 무시인데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도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오표시 무의 원칙을 한다. 이거 얘기해. 오표시 무의 원칙. 자, 그러면 도대체 오표시 무의 원칙은 뭘까요? 이거 아닙니까? 오표시 무의 원칙. 자, 오표시 비록 오표시 비록 잘못된 표시라도 자, 무해 상대방에게 자, 무해 손해가 없다면 자,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을 성립시켜 줄게 이 소리란 말이에요. 오표시부의 원칙. 그러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인데 봐봐요. 뭐 가지고 의사 가지고 계약 성립이죠. 의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무시하라는 겁니까? 표시. 자, X토지, Y토지 이렇게 되는데, 자, 가바구라고, 자, X토지에 매도 의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매도 의사, 얘도 의사. 그러면, 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의사는 뭘로? X토지로 일치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자, 계약서에다가 표시는 Y토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등기가 이렇게 됐다. 이 소리 아닐까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뭘 무시하고 의사를 무시하고 뭐 가지고 표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표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도 표시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때는 얘들 뭐대로? 의사대로 X토지로 계약이 뭐 된 걸로? 성립된 걸로 해주는 게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있는 법률에도 표시가 잘못됐다면 표시를 무시하고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을 뭐 시켜줄게? 성립.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을 한다니까요. 오표시! 그래, 표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표시 무시하고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을 성립을 시켜줄게. 이 소리야 이게. 자, 여기 보십니다. 이거 하고 한 문제 바로 풀어볼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나 이걸 받아보면 보시면 알 텐데 어떤 구조를 띄고 있냐면 X토지, Y토지, 그리고 A토지, B토지 이런 구조라고요.
의사는 A 토지인데 표시는 B 토지 이런 구조. 의사는 X 토지인데 표시는 Y 토지 이 구조잖아 지금.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저는 X 토지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오표시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자 X 토지가 뭐였나요? 의사. 자 의사. 자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 된 걸로 성립된 걸로 해주죠. 이거라니까요. 계약만 성립이라고. 계약만 성립. 여러분들 그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가 작성되면 바로 아파트 취득인가요? 그러면 계약서를 썼다 계약이 성립됐다면 뭘 요구할 수 있죠? 등기. 그래서 자 X 토지에 대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아하. 계약만 성립이다. 계약만 성립이니 등기 청구권만 가질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에 오표시무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 의사 자 X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틀린 거지. 오표시무의 원칙이란 표시가 잘못했으니 표시를 무시하고 니네들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해줄게 이 소리라고요. 계약만 성립이라고. 소유권 찾은 게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네 번째. 그러면 Y 토지는 어떠해요? Y 토지? 자, 이 표시 아닙니까? 어디 있어? 저 표시. Y 토지. 자, 얘네들은 봐요. 을은 X 토지를 취득을 해야 돼요. Y 토지를 취득을 해야 돼요. 난리도 아니지 지금. 자, 뭐대로 X 토지로 계약한 거라니까 이제. 그러면 이건 표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등기되어봤자 이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Y 토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지.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없고. 저도 모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건물을 매매하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요. 토지는 10억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을은 가격이 얼마 줬을까요? 누가 11억 그랬냐 지금? 그렇게 이게 아니라 이건 은평구에 있고요. 이건 노량진에 있고 분리 얼마 줬을 것 같아? 1억. 그러면 지금 건물 매매를 했으니 당연히 등기도 뭐가 넘어와야 돼? 건물. 근데 계약은 건물로 하고 등기는 토지가 됐다고 그래서 꼴랑 1억 주고 10억짜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아닙니까? 행위한 대로 등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지금 X 토지로 계약을 성립시켜 줄게 했는데 지금 등기는 뭐가 됐습니까? Y 토지. 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등기가 지금 을로 돼 있잖아 이게. 자, 이 상태에서 자 매매해봤자 얘부터 취득을 못하니 병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지. 무효라고요. 그래서 자 누구? 제3자도 무슨 더 갈 수 없지롱. 취득할 수 없지롱.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오표시무의 원칙이 나오려면 5번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구조가. 오표시무의 원칙. 자 오표시무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오표시무의 원칙에서는 취소 없지롱. 오표시무의 원칙에서는 뭐 없죠? 취소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취소 해제 다 틀린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착오 취소를 하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계약 자체는 뭐 돼 있어야 돼요? 성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표시무의 원칙이 나왔다는 말은 봐봐요. 자, X 토지로 계약을 성립시켜 줄까? Y 토지로 계약을 성립시켜 줄까? 이거야. 이렇게. 어떻게 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민망해라. 자, 다시. 자, 그러니까 X 토지로 할까? Y 토지까지 결정 단계라니까요. 그러면 아직 계약이 안 된 거지.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이 상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지금 2단계라니까요. X로 할 거냐, Y로 할 거냐, 이거 결정 단계라고.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말을 쓸 수가 없어? 취소. 자, 봐봐요, 칠판. 칠판 봐봐요. 자, 오표시 무효 원칙이 뭐죠? 오표시 무효 원칙이 뭡니까? 비록 잘못된 표시라도 상대방에 뭐가 없어? 손해가 없다면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뭘 무시하고? 표시를 무시하고 의사대로 계약이 뭐 되는 걸 해줄게? 성립. 알겠죠? 자, 그래서 계약만 성립이니 등기 청구권만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만 성립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해줄게 그런 소리잖아 지금. 자, 소유권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표시는 잘못됐다고 그랬으니 표시는 무효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거래한 제3자도 뭐 할 수 없고 취득할 수 없고, 그리고 오표시 무효 원칙 단계에서는 아직은 무슨 말을 쓸 수가 없어? 취소. 이거라니까요. 되셨나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자,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에게 해석이 나왔다는 말은 뭐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까? 분쟁이 발생됐고 합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합의가 안 된 거지 이게. 합의가 됐다면 법원까지 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자, 의무법규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의무법규가 없는 경우에 이때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후유증 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판례가 이건데, 자, 어떤 거냐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에 교내에 차를 가지고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을 때였거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교내인데 이게 차도고 이게 인도예요. 이렇게. 근데 저희 과 정원이 200명이었거든요. 200명. 근데 거기에 여학생이 딱 3명 있었어요. 와, 아주 공주 대접 받았겠죠. 근데 운이 좋게도 우리 멤버 중에도 여학생이 한 명 들어와 있어.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여학생이 한 명이. 근데 그 여학생의 등치가 저보다 더 커요. 정말이야. 제 키가 174인데 걔는 한 176 정도 될 거야. 키도 크고 등치도 이렇게 커.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는 쟤 법대생이다 금방 알아. 복장이 그래.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신고, 그 안경이 또 참 독특해. 검정한 거 있잖아. 그 걔가 그걸 쓰고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저한테 오빠라고 하지도 않고 형 이렇게 무서워 죽겠어. 아주 막 등치만 보면 이렇게. 자, 그런데 저 학교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차가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대부분 보면 여학생이 있으면 이 여학생을 여기다 세우잖아요. 여기다 가잖아 이게. 근데 걔는 안 건다니까. 우리 형들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단해요. 자, 근데 이렇게 가다가 쭉 걸어가는데 차가 정말로 백밀러 레일을 이 학생을 살짝, 무슨 짝? 살짝 쳤다니까. 그러니까 툭 이렇게 쑤신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자가 탁 나온 거야 이게. 놀래가지고. 근데 운전자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 버려. 아우 괜찮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운전자가 그래도 그랬나 봐. 이 여학생한테 그때 당시 돈으로 2만 원 줬어요. 얼마? 2만 원. 가서 막걸리 사 먹으라고 2만 원을 줬다 받았다 합의한 거예요. 이게 합의지 뭐야. 합의. 그러면 갑자기 꽁돈 2만 원 생긴 거 아닙니까? 다시 백. 자, 막걸리집 가진 거 주정 가는 거지. 그래서 얘들끼리 막걸리 한 잔을 쫙 한숨에 돌고 두 잔째 딱 마시려고 하는데 얘가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쓰져버린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 데리고 병원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얘가 막 온몸이 아프다 하니까 그래서 봤더니 온 갈비뼈에 실금이 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치만 컸지 여자인 거지 이게. 그런데 후배 중에 하나가 이 원장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아놨다니까.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지. 와서 좀 보시라고. 처음에 그 분이 우리한테 뭐랬냐면 보험 사기다니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한번 와보시라고. 근데 오셔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2만 원 줬잖아. 합의 끝난 거지.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온 갈비뼈에 실금이 다 갔다. 2만 원 갖고 합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합의는 안 되고 법규가 있으면 법규 가지고 하는데 법규도 없을 때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도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상식선에서 이렇게 다시 합의 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 우리가 무슨적 해석이라고 그래? 보충적 해석이라고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은 이거 교통사고 후유증 판례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묶어내시면 돼. 다시요.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빼고, 어떻게, 뭐 무시하고, 표시 무시하고, 의사가 저는 거예요? 다시 규범적 해석은 뭐 반대. 의사 무시하고, 표시가 저는 거예요?
알겠죠? 보충적 해석은 누구? 제3자. 일반 사람 시각에서 이렇게요. 자, 합의가 안 됐다. 법규 없다. 있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해석의 표준, 순서, 기준 그런데 첫 번째가 지금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3번까지만 적으시면 돼. 자, 예. 당사자 목적. 자, 내용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 근데 당사자와 목적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럴 때는 자, 사실인 관습 이걸 가지고 해요. 이 사실인 관습을 우리가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근데 세 번째, 자, 관습, 관행이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 의무법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네 번째, 자, 법규도 없다 이게. 그럴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걸 가리켜서 일명 신의칙이라고 해요. 신의성실의 원칙. 무슨 얘기냐면 딱 보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분쟁 해결 방법인데 분쟁 해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판사가 하잖아, 주체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좀 봐봐, 이게. 판사가 뭐보다 뭘 우선 적용한다는 겁니까? 법규보다 관행을 먼저 적용한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이게 뭔 소리냐고요? 그렇죠? 좀 전에 보세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1만 달러를 준다 그랬고요. 이 사람은 장난감 몇만 개, 1만 개,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쟁이 생겼잖아요. 이 달러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이거 해결 어떻게 해야 돼요?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저 막막한 표정들. 그래서 판사를 못 하나 봐요. 또 재판발자 이걸로 한다고 이거. 계약의 내용 가지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봐봐요. 이게 지금 환율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1만 개라고 그랬으니까 개당 가격이 있지 않겠어 지금? 개당 가격 곱하기 1만 해보면 환율로 계산해보면 이게 US 달러인지 홍콩 달러 드러나는 거지. 안 그래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말하면 와 박수도 막 쳐주고 그러던데 이거 늦었어 이제 봐봐요. 자 늦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 장난감을 최초로 얘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개당 가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환율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때는 관행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관행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그러면 관행상 무슨 달러죠? US 달러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매매가 홍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슨 달러일 거예요? 관행상 홍콩 달러 이렇게. 근데 제 3지대라고 같이 쓴다든지 그러면 관행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법규 가져온다고. 법규. 이상하지 않아요? 판사인데 법규보다 관행.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니까. 자, 법규보다 뭐가 우선이다? 관행. 왜 그럴까요? 법규보다 관행이 우선이어야 돼요. 이건 1958년, 59년도에 만든 민법이고 그게 우리 정서에 맞겠습니까? 현재 사람 관행 이게 맞겠어. 관행이 맞지.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뭐도 없어? 법규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조리, 상식. 또 우리 주님들 또 속없이 이것도 조리를 이거 조리하면 안 돼. 상식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봐보세요. 자, 제가 판사인데 제가 판사예요. 근데 이분이 원고 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온 거라 그래. 받는 사람을 피우라 그래. 근데 원고 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나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을. 그런데 딱 보니까 계약 그 내용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럼 목적으로 안 되잖아. 근데 관행도 없어. 법규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원고 잘 들으세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면 소송 다시 제기하세요.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면 판사는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법규가 없다면 조리 상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준다. 이런 소리.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봐봐요. 암기를.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 종교가. 자, 믿는 종교가 딱히 믿는 종교 없어. 종교를 안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기독교 그 꼬맹이일 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는 교회를 다닌 것 같아. 형이랑 같이.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3층짜리였거든 이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우리 반이었단 말이야 이게. 근데 형 계속 매주 나가요. 그걸 꼭 받고 봐. 근데 나는 가고 싶다가 안 가고 막 가끔씩 안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건이 언제 터냐면 부활절 날. 부활절 날 선물 주는데 형은 대빵 많이 주는데 나는 노트 2권이가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대성 통보를 했다니까 내가 여기서 와 허가지가 쪽팔리잖아. 그때부터 안 가 이게. 자 그리고 불교인데 제가 속리산에 6년 6개월 있었거든요. 속리산에 가보면 법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다 주지스님하고 좀 알아요. 오래 있으니까 알게 돼 당연히. 자 근데 하도 떨어지니까 그 주지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기와를 올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와에다가 이렇게 합격 기원해가지고 이거 아십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한 대에 그래가지고 올린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돈은 10만 원. 와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한테 10만 원 큰 돈이지. 투자한 거야.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떨어진 거야? 압니다 이거. 믿을 리가 없지 이게. 압니다. 자 하나 남았잖아 이게. 자 천주교 성나. 저 군대 있을 때인데 군대 가면 저희 때는요 1인 1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행사를 했다고요. 근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어우야 성당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가면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야 좋잖아.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로 주더라고 포도주를.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군인들은 먹으면 자야 되거든. 그죠? 그런데 잘만 하면 일어나라고 그래. 야 여기 희한한 동네 여기. 잘만 하면 일어나고 또 앉으라고 그래요. 또 잘만 하면 일어나고 그래. 에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 자 그러면 법률의 해석의 표준은 자 목사 임신 이렇게. 목사가 임신했대. 나 이거 하려고 이거 설명한 거야 지금. 자 다시 한번요. 자 누가 뭐 했다고? 목사가 뭐 했다? 임신. 순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사실행 관습이 의무법규보다 우선한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67페이지로 가보실래요? 문제 하나만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자 기본서 67페이지 가보면 자 예제 문제에서 자 다 풀지는 않고 푸는 방법만 말씀을 드릴 테니 자 여러분 나 쉬운 시간에 풀어보세요. 갑은 자신의 액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원을 착각하여 밑줄 쫙 그어보세요. 집원을 착각하여 밑줄 쫙. 문제 풀이 집원을 착각하여 밑줄 그으셨나요? 저 보세요. 시험제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제 5표시 무효원칙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해요? 자 문제 어떻게 뜨냐면 집원을 착각하여 이렇게 나와. 이게 5표시 무효원칙이다. 빨리 적어요. 그게 뭐라고요? 5표시 무효원칙. 5표시 무효원칙.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은 자 뭐 무시하고 표시 무시하고 의사대로 계약 성립이죠. 그럼 의사가 뭐야? 의사가 X 토지죠. 자 X 토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X 토지 동그라미 찾나요? 그 뒤에 가 보면 자 Y 토지를 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Y 토지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X 이렇게. 간단하지. X 토지, Y 토지잖아 이게. 그럼 만약에 시험지에 말을 바꿨어. 자 봐봐요. A 토지, B 토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 X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앞에 걸로 뭐야? 계약은 성립. 뒤에 거 뭐예요? 무효. 이렇게 빼라는 거죠. 두 가지 해줬습니다. 다시 5표시 무효 원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뭘 보고서? 집원을 착각하여 이게 5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뜨면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 X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다시 5표시 무효 원칙에서 취소 있다 없다? 없다. 계약만 뭐다? 계약만 성립. 등기 조건만 가질 뿐이다. 되겠죠? 자 그렇게 풀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끝났습니다. 됐고요. 5표시 무효 원칙까지 다 했고 자 끝. 자 3장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